건강스쿨 4주 과정 중에 지난주에 썼던 게 대사증후군이랑 위장관에 관련된 걸 했고요. 이제 오늘은 면역과 단백질 관련된 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면역이에요. 면역은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면역이 굉장히 이슈가 됐죠. 많은 외부에 있는 유해 물질로부터 내 몸을 지켜줬던 게 면역이고요. 면역은 우리가 하나로 면역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살이 쪘다던가 뭐 먹는 습관이라던가 유전, 그다음에 호르몬 상태라던가 스트레스 이런 게 다 면역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관리를 하더라도 이 중에서 무언가가 부족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반적으로 하나만 관리해서 면역 기능을 올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관리를 다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면역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선천 면역이 있고 후천 면역이 있는데요. 선천 면역은 우리 피부에서 피부가 약한 사람이 있고 뭐 튼튼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점막도 그렇고 이런 데에서 외부로부터 나를 방어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대식세포, 세균을 잡아먹는 대식세포라던가 NK세포는 내추럴 킬러라고 해서 내 몸 안에 생기는 변절자들을 해결하는 아이거든요. 이런 것들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선천 면역, 1차 면역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후천 면역 같은 경우는 항원, 고르 병원균이거든요. 얘네가 들어왔을 때 얘네를 처리를 했던 이 정보를 기억해서요. 항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재침입했을 때 요거를 그대로 다시 제거를 해주는 것. 즉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천 면역을 보강하는 역할. 그래서 후천적으로 획득 면역. 그래서 한번 어떤 걸렸었을 때 그 다음에 쉽게 낫는 거를 후천 면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우리 선천 면역, 1차 면역이 강하면 사실은 2차 면역까지 안 가거든요. 2차 면역은요, 가는 동안에 분명한 건 내 세포의 손상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점막이 튼튼하면, 일단 그 점막이 튼튼하면 1차적으로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막의 비타민인 비타민 A, 이런 것들은 비타민 A가 부족하면, 각막의 상피세포가 약해지면서 안구건조증, 폐, 피부, 장점막, 이런 데도 다 각질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 몸을 1차적으로 보호해주는 이 점액분비 세포를 튼튼하기 위해서 이제 비타민 A를 먹는 게 좋고요. 그런데 비타민 A는요, 과잉 섭취했었을 때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를요,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많이 먹고 싶은데 내가 어느 정도가 과잉 섭취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A 같은 경우나 뭐 처방전으로도 비타민 A가 나오기도 하는데 과잉 섭취됐을 때 독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타카로틴 형태로 먹었을 때는요, 체내에서 얘가 비타민 A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그 비타민 A로 내가 갖다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산화제 역할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베타카로틴 형태로 먹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저희 거 아메이 카로틴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흡수되면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피세포나 점막이라던가 이런 데 도움은 되지만 과독성으로 인한 이런 독성에 대해서는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A만큼은 정말 꼭 저희 카로틴 플러스로 먹는 걸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비타민 A가 좋다고 뭐 약국이라던가 뭐 홈쇼핑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터넷 직구로 비타민 A 막 사서 드시는 분들 보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D가 면역에 좋다는 얘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물리적인 장벽도 강화시키고 아까 선천 면역 그리고 얘는 후천 면역까지 다 강화를 시켜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우리 비타민 D 검사 요즘 병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많이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부족했었을 때 코로나 감염 위험이 훨씬 더 증가하기 때문에 면역에 도움이 돼서 비타민 D를 좀 챙겨 먹어라라고 하죠. 그래서 필요량 있는데 어떤 원료로 되어 있는 비타민 D를 먹는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병원은 우리 주사제로 비타민 D 맞잖아요. 걔네는 합성으로 해서 만든 실험실을 만든 제품 그 비타민 D를 우리가 이제 주사제로 만든 거고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D도 거의 다 합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는 자연의 비타민 D 공급원인 버섯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게 해서 만들어진 비타민 D이기 때문에 건강한 형태로 우리가 좀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면역에 좋다는 거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비타민 C가 바이러스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줘서, 절단을 해줘서, 그래서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군대를 출동을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랑 군대랑 싸우는데 바이러스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군대가 밀리잖아. 근데 얘네가 여기를 잘라줘서 우리 군대가 얘네를 제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 감기가 걸렸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에 좋아요. 뭐 헤르페스 잘 생기시는 분들도 도움되고요. 대상포진도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바이러스가 붙는 거는 다 비타민 C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면역 자체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면역 세포를 도와주는 역할도 같이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를 투여했었을 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감기 바이러스죠. 근데 전 개체가 생존을 했다. 비타민 C만 투여를 했을 뿐인데, 그래서 폐혈증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비타민 C가 농도가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데도 비타민 C가 도움이 돼서,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요. 모든 바이러스에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비타민 C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충분히 잘 먹어주는 게 굉장히 도움도 되고 면역에도 도움이 되죠. 그럼 비타민 C도 마찬가지예요.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C, 저희 약국도 팔아요. 저렴한 거 비타민 C, 뭐 고려은땡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원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비타민 C보다는 당연히 아세로라 체리를 가지고 이렇게 농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품종까지 관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배해서 극대화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식물 영양소까지 지켜낸 이런 비타민 C라 그냥 비타민 C 실험실에서 옥수수로 만들어낸 옥수수 구황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옥수수엔 비타민 C가 없어요. 탄수화물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실험실에서 그렇게 탄수화물 가지고 이제 탄수화물은 탄소수가 많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만드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석유로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옥수수로 만드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 관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체온인데요. 아무래도 차가운 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이 잘 가지 않거든요. 혈액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어요. 그러면 백혈구는 군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혈구는 붉을 적자잖아요. 그래서 얘는 산소를 운반하는 아이고요. 혈소판은 혈전을 만들어서 피가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혈소판이에요. 그래서 백혈구가 과증식했었을 때 혈소판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생겨서 혈소판이 부족으로 인해서 뭐 출혈이 생기거나 멍이 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백혈병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백혈병이 걸리게 되면은 이제 잇몸에서 막 출혈이 생긴다던가 뭐 이렇죠. 체온이 오르면은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잘 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체온이 오르면 혈액 안에 백혈구가 군대잖아요. 군대가 끝에까지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도로가 막 정말 끝에까지 다 여기저기 도로가 잘나 있어. 그러면 어때요? 그걸 빨리 제압할 수 있는데 도로가 없어. 근데 거기에 적이 들어왔어. 그러면 제압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해당되는 게 혈액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이 좋아지면 면역세포가 혈액을 타고 말초 혈관까지 간다. 아까 당뇨 합병증에서 발끝이 괴사가 되잖아요. 근데 왜 발끝이 괴사가 되냐면 발끝에 염증이 생겼어요. 작은 무좀이나 세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가 가야 돼요? 혈액에 있는 백혈구가 가야 돼요. 그런데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는 혈액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발끝에까지 못 가는 거예요. 혈액이 가지 않으니까 거기서 염증이 생기면서 괴사가 생기면서 이게 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혈액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유산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서 뭐냐면 장벽에 유산균이 촘촘하게 있지 않으면 유해균들이 여기를 뚫고 지나가서 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장 점막 있잖아요. 장 점막이 있고 장에는 뭐가 지나가요? 변이 지나가죠. 그런데 이걸 뚫고 가면 그 옆에는 혈관이 지나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네가 뚫고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상처가 나서 피가 질질 흐르는데 내가 똥독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들어오면 완전히 망가지겠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폐혈증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 잘 먹어야 줘야 되는데 저희 유산균이 장벽에 딱 달라붙어서 그걸 막아주는 유산균이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겼을 때는 완전히 염증이 많이 생기고 이거는 정말 면역에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이제 면역세포 얘기를 할 건데 이 면역세포들은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항체가 뭐냐면 항원은 병원균이랬어요. 병원균과 싸우는 애가 항체예요. 근데 그게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든 면역이 다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피부나 점막도 단백질이잖아요. 면역기관부터 시작해서 군대까지 전부 다 단백질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잘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이 내 몸에 이제 이런 적이 들어왔었을 때 내 몸에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얘네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알레르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알레르기는 아까 병원체가 아까 얘기했던 항원이랑 같은 거예요. 이런 적이 아닌데 내가 과하게 반응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내가 군사 분계선이 있어요. 근데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내가 쏴야 되는데 노루가 왔는데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해서 정말 최전방에다가 너무 허약한 애들을 갖다 놨어. 그럼 애들이 겁이 많죠. 면역에 겁이 많기 때문에 얘네가 쏘지 말아야 될 애들한테 막 히스타민을 폭탄 같은 걸 막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유해성이 없어서 꽃가루는 내 몸에 들어서 날 공격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과하게 이렇게 자극해서 히스타민 폭탄이 터지면서 이렇게 부어오르고 두드러기가 생기는 걸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해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생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면역이 약하신 분인 거죠. 그럼 자가 면역은 뭐예요? 자가 면역은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가 면역이 세서 생긴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한때는 그렇게 잘못 알려졌었어요. 근데, 자가 면역은요, 면역이 센 게 아니고요, 림프구. 그러니까는, 군대로 치면은, 군인이 뇌가 없는 거야. 아니면 되게 멍청하고 띨띨한 군인이야. 그래서 적이랑 아군을 구분을 못 하는 애예요. 그래서 분명한 건 이거는 아군인데, 우리 적이 아닌데, 그걸 골라서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이것도 아무나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딱 몸을 돌아다니다가 빨간 모자를 쓴 얘가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빨간 모자만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췌장의 베타세포만 골라서 공격을 하는 애가 있고요. 연골만 골라서 공격하는 애가 류마티스 관절염. 그래서 어떤 하나가 내 몸에서 삐딱해가지고 그것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다 이렇게 그런 나를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질병이 생기게 되고요. 한 가지의 자가 면역을 가진 사람은 다른 자가 면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베체트가 또 생긴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병들이 또 같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자가 면역은 내가 나를 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는 별게 아닌 게 들어왔는데 대포를 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영양소의 역시 결핍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많이 먹었었을 때, 나쁜 거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게 자가 면역 질환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라던가 인스턴트라던가 이런 거 안 좋은 걸 먹었을 때 주로 생기고요. 알레르기는 아예 영양소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거의 먹고 살지 그러니까 둘 다 영양소가 부족한데 나쁜 게 들어온 거냐 아니면 아예 부족한 거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역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아까 과잉 반응, 겁쟁이들,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뭐 이런 것들이 겁쟁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IQ 저하, 띨띨한 애들, 바보 이런 애들이 아까 자가면역 질환들이에요. 그 다음에 면역이 아예 작동을 안 해. 가만히 있어. 왔는데 공격도 안 하고, 뭐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막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공격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있는 허약이, 비실비실한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과소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건강한 면역 밸런스를 맞추게 되면 즉 면역에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이라던가 미네랄이라던가 단백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게 되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세 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면역이 약한 사람이든 겁쟁이든 아니면은 면역 바보든 내가 먹어야 되는 영양소는요. 좋은 영양소 공급해주고 나쁜 영양소를 최대한 멀리한다라는 걸로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면역에 제일 중요한 단백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몸은요, 단백질 덩어리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요. 근육, 그 다음에 소화 효소도 단백질이에요. 손발톱 당연히 단백질이고 머리카락, 피부, 아까 면역세포 도 단백질이고요. 그다음에 호르몬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을 운반하는 역할도 단백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이제 다 들어있었을 때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필수 아미노산은 이렇게 9종이 있고요. 불필수가 11종이 있어요. 근데 불필수는요. 필요하지 않아서 불필수가 아니고요. 필수를 가지고 내 몸에서 만들 수 있어서 불필수예요. 그런데 불필수까지 잘 먹어주면 20가지 다 먹어주면 우리 몸에서 굳이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필수만 먹지 말고 불필수까지 같이 먹어주는 게 훨씬 더 간이 일을 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먹어주는 게 좋고요. 제가 메티온이랑 트립토판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그거는 이따가 나올 예정이라서 예고편으로 빨간색으로 해놨고요. 아미노산 스코어는 이 20가지의 아미노산의 필요 점수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짜리인 아미노산을 먹었을 때는요. 20가지가 충분히 잘 들어있고 또 흡수도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일 20가지를 다 먹어주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요. 어떤 호르몬을 만드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게 뭐 히스티딘이나 뭐 페니랄라닌, 아까 트레오닌, 발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내가 먹은 음식에서 발린이 안 들어있어. 그러면 그날 내가 만들어진 호르몬은 그게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건강한 호르몬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20가지를 꼭 먹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 알고 나서는 저희 거 단백질 쉐이크가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식사를 내가 어떻게 했던, 단백질을 많이 먹었던 안 먹었던 무조건 쉐이크는 하루에 한 번은 먹어줘야지. 아무리 충분히 먹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빠진 단백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챙겨서 먹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효소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운반, 운동, 그다음에 뭐 구조. 그래서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할 때도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단백질 먹으라고 하고 키 성장에도 당연히 단백질이 필요하죠. 그리고 연골이 약하신 분들 뭐 이런 데도 다 단백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 몸에 작용해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예고했던 이제 단백질 두 종류 중에서 하나죠. 트립토판. 트립토판,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고요. 이 트립토판이라는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요, 행복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요. 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수면 호르몬으로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변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트립토판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대표적으로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고기 먹으면 행복해지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트립토판은 이 이제 먹어서 우리 몸에서 바뀌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잘 쓰는데 이 트립토판 대사할 때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B6가 부족했을 때는요. 이 중간 대사 물질 트립토판이 대사하면서 중간 대사 물질인 크산투렌산이라는 물질이 생겨요. 이 크산투렌산 이름부터 좀 뭔가 제가 항상 이거 할 때 투투 막 이런 거 옛날에 모르나요? 개구리 왕눈이의 투투 이거 알면 너무 옛날 사람인가? 네,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크산투렌산 악당 같잖아요. 얘네가 췌장, 가만히 잘 있는 그 췌장, 뭐예요? 인슐린 공장이잖아요. 인슐린 공장을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단 것도 안 먹어. 그리고 난 탄수화물도 거의 안 먹어. 그러고 나는 그냥 단백질만 잘 먹었어. 그런데 비타민 B를 안 먹어서 당뇨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번에 오늘 아까 시작할 때 당뇨에 비타민 B군도 먹어줘야 되는 영양소인 거죠.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부족했을 때 당뇨가 생길 수 있어서 비타민 B군을 단백질 먹을 때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요, 뭐 고기 먹을 때도 먹어야 되지만 저희 거 단백질 쉐이크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B를 같이 먹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비타민 B는요, 짝꿍이에요. 얘네는 떨어질 수 없는 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메티오닌이라는 단백질 또 나왔어요. 네, 메티오닌이라는 단백질이 나왔고요. 메티오닌이라는 이 단백질은 우리 저번 지난 시간에 간 얘기했었잖아요. 간 얘기했었을 때 제가 배곡 주사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그게 배곡 주사 얘기했었나? 근데 글루타치온의 원료예요. 우리 밀크시슬이 글루타치온을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의 원료가 되는 건 메티오닌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없으면 사실은 간 기능도 떨어져요. 그래서 간 해독에도 메티오닌이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인데요. 이 메티오닌이 대사할 때 호모시스테인, 얘도 이름부터 뭔가 약간 악당 같죠. 아마 그럴까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생겨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이제 혈관을 이렇게 약간 확장을 시키는 에노라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얘를 불활성화 시켜 버리니까 혈관이 확장이 안 되니까 혈관이 수축해요.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하니까 좁아지죠. 우리 굵은 빨대를 먹다가 가는 빨대를 먹으면 어때요? 세게 빨아야 되죠. 그러니까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혈압 올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야. 혈관벽을요. 콜라겐 증식이 뭐냐면 우리 상처 났을 때 피부가 울퉁불퉁한 적 있으시죠? 흉 같은 거. 이게 콜라겐 증식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콜라겐 증식이 되면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피부가 두꺼워지는데 혈관벽은 되게 얇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콜라겐 증식을 시키니까 거기가 굳어갖고 또 동맥경화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또 과산화지질 다음 주에 나오는 얘기예요. 산화가 많이 된 지질이에요. 과잉 산화된 지질 이런 것들을요. 또 혈관을 또 산화시켜서 혈관을 완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게다가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증가를 시켜요. 이 호모시스테인 이 한 놈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혈전까지 만들어요. 우리 그 코로나 때 혈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코로나 얘기 잠깐 하면 거기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이라고 얘기를 해서 일반 혈전하고 달라요. 그래서 치료 방법도 다른데 아까 혈소판 얘기 잠깐 했는데 혈소판은 피를 굳게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혈전을 만드는 애가 이제 혈소판인데 혈소판이 감소를 해서
줄어들었으니까 멍은 들어. 그러면서 혈전도 생기는 게 사실은 코로나 그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혈전이 생기지만 또 혈소판은 부족해. 뭐 이런 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그런 질병도 있고 거기에 대한 치료제도 나와 있으니까 요즘엔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혈전을 만드는 게 이 호모시스테인의 역할이에요. 그럼 얘가 메티오닌은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생기면 안 좋잖아요. 근데 역시 여기서도 비타민 6, 9, 12가 얘를 해결을 해줘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외울 때 뭐예요? 우리 옛날에 369, 369 이런 거 하잖아요. 369에서 3 빠지고요. 69, 12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69, 12가 얘를 먹어주면은 이 악당 같은 호모시스테인을 싹 해결을 해줘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먹을 때, 단백질 먹을 때 무조건 비타민 B군 같이 챙겨 먹어야지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만 잘 먹어도 뭐 혈관이나 뭐 당뇨 이런 데도 또 잘 도움이 되니까 잘 챙겨 주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대표적인 아미노산 방금 얘기했듯이 트립토판,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원료고요. 부족하면 우울증, 불면증 생기는데 아까 요거 B군 부족하면 크산토렌산 생겨서 당뇨 생길 수 있고요. 메티오닌, 요거 아까 글루타치온, 피부 깨끗하게 해주는 얘 원료인데 얘네는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간 손상 예방도 해줘요. 그 뭐냐면 이 메티오닌이 얼마나 좋은 단백질이냐면 아세트아미노펜이 뭐냐면 타이레놀이거든요. 타이레놀이 간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술이랑 같이 먹으면 간 손상이 더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간 손상도 예방을 해주고 또 간에 지방간도 분해를 해줘요. 그래서 메티오닌은 간에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근데 6, 9, 12가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 생겨서 동맥경화 생길 수 있으니까 비타민 B군 잘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식품 첨가물인 아질산염이 뭐냐면 우리 소세지 먹을 때 빨갛게 만드는 이게 이제 아질산염이에요. 그래서 보통 소세지나 햄이나 이런 거 사 먹으면 아질산염이 많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 이 아질산염하고요. 단백질에 있는 아민이라는 물질이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겨요. 소세지가 단백질이 들어있고 아질산염이 들어있으니까 대표적인 발암 물질인 거예요. 니트로사민이 생기는데 평생 소세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비타민 C가 이 니트로사민을 억제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인스턴트 같은 거, 뭐 피자 같은 데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 굳이 만약에 안 먹으면 좋지만 먹어야 될 때는 비타민 C를 같이 먹으면서 먹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나쁜 거를 잘 절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건강 강의를 하면 가끔씩 그래요. 저는 뭐 나쁜 거 전혀 안 먹을 것 같다. 근데 아니에요. 저 치킨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나쁜 거 전 잘 먹거든요. 대신에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좀 잘 챙겨 먹고 제가 항상 왜냐면 저는 술 먹기 위해서 비타민을 먹는다고 할 정도로 정말 그래서 다른 사람 2번 먹으면 저는 3번 먹어요. 조금 더 저를 잘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단백질도 잘 이렇게 먹고 같이 챙겨 먹을 건 또 같이 챙겨 먹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GMO 얘기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GMO 수입이 세계 1위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표시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콩이나 옥수수에 워낙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쌀, 옥수수, 콩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물론 유전자 조작이 나쁜지 안 좋은지는 지금도 논란 중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요. GMO 콩은 확실히 문제가 많거든요. 왜 GMO 콩이 문제가 되는지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1950년에 글리포세이트라는 파이프를 청소하는 액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랬는데 76년에 몬산토라는 농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96년에요. 몬산토에서 뭘 했냐면 GMO 콩을 만들었는데요. 이 GMO 콩이 뭐냐면 제초제, 즉 글리포세이트를 뿌려도 죽지 않는 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콩은요. 다른 콩들은 글리포세이트를 뿌리면 얘네가 죽어버려. 근데 얘는 글리포세이트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렇게 콩을 심은 다음에 저렇게 지금 보이시죠? 농약 뿌리는 거. 이렇게 글리포세이트를 팍 뿌려댄 거예요. 2000년에요. 이거를 건조제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밀가루 건조제로 이 글리포세이트를 써요. 그래서 밀가루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기농 밀가루에는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유기농이 아닌 경우에는 이 건조제로 해서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밀가루라던가 뭐 콩가루라던가 이런 것들에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와서야 발암물질로 선언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자폐 발생률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자폐 발생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가 있는 GMO 콩은요. 먹지 않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글리포세이트가 없는 걸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콩단백질이 가끔씩 나는 유방암 위험이 있어서 콩단백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소플라본, 그 콩 단백질에 들어있는 게 이소플라본이거든요. 근데 얘네는요, 오히려 암세포의 촉진을 막고요, 유방암 발생을 억제를 해주는 베타 수용체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성 호르몬이요, 알파에 작용하는 게 있고 베타에 작용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게 콩 단백질은요, 알파가 아니라 베타다라고만 우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공격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냐면 그냥 백콩이라고 외워요. 백콩이. 백콩이. 베타가 콩이에요. 그래서 백콩이, 그래서 베타 수용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콩 단백질은 오히려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유방암 환자의 사망률과 재발률이 더 낮게 나타난 게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콜레스테롤 수치 당연히 떨어지고요. 당뇨 위험도 떨어지고요. 혈압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요,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으로 먹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9가지 아미노산 필수랑 11가지 불필수가 다 들어가 있고요. 아미노산 스코어도 100점이죠. 네,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되냐. 우리가 50kg는 50g 먹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요, 안타깝게도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돼요. 위산도 줄어들고요. 펩신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산이 나와야지 단백질 소화 효소인 펩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감소를 한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더 많이 드셔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뭐 아니면 뭐 내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은 양을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 라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면역. 일단은 잘 때요. 잘 때 우리가 면역세포도 휴식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잘 때 공기 관리 되게 중요해요. 잘 때 공기가 나쁘면 이제 면역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고요. 왜 그래서 우리 찬 데서 자면 감기 걸리잖아요. 면역세포도 쉬고 있으니까 잘 때 공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잘 때만이라도 꼭 공기청정기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수분 섭취, 건조하면 더 안 좋죠. 그다음에 체온이 떨어져도 면역이 안 좋고 혈관이 안 좋으면 당연히 면역세포가 다니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다음에 면역을 만드는 원료인 단백질, 그리고 아까 비타민 같은 경우가 면역세포를 더 활성화시켜 주니까 이런 영양소 관리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나쁜 활성산소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장내 유익균 관리까지. 제주 먹을 게 많아요, 면역은. 사실은 면역이 진짜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진짜 면역은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하죠. 그 사람 되게 건강했는데 뭐 내가 볼 때는 되게 건강했는데 뭐 백신 맞고 되게 힘들어한대 막 이런 얘기해요. 보기에 건강한 거지 그 속에 있는 세포들이 건강한 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챙겨 먹고 있는 게 비타민이 뭐가 부족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비타민 이렇게 카로틴 플러스, 그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C, 아까 오메가3, 가리, 식물성 단백질, 더블 X 유산균, 거기다가 내가 조금 더 면역을 업시키고 싶다면 파셀레늄 위까지 드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단백질로 드시고요. 논GMO 꼭 챙기셔야 되고요.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인지 확인해서 20가지 아미노산 다 챙겨 드시고, 단백질 먹을 때 비타민 B군 필수니까 꼭 내가 단백질 먹을 때 비타민 B군을 같이 챙겨서 먹는 게 좋겠다입니다. 네,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